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단시법 3편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 때면 아주 많이들 써요. 여야를 막론하고. 무슨 뜻인가? 함축적인 의미를 그냥 얘기하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은 그만한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뜻이죠. 참 좋은 말이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유럽의 그 백년 전쟁 때 영국군이 프랑스 켈리 지방인가 하는 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저항이 심했거든요. 이 저항이 심했던 이 켈리 지방에 영국군이 들어가서 영국군의 그 장군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너무 약이 올랐던 건가 봐요. 당신들을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다 용서할 수도 있다. 다만 조건이 당신들 시민들 중에 6명만 나를 죽이시오 하고 자청을 한다면 그 6명을 목숨을 뺏고 용서를 해주겠다. 내심 그랬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부자가 나섭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우리 영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프랑스군의 군자금을 댄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오. 또 법률가가 나서죠. 판사가 나서서 나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오. 또 대지주가 또 나타나요.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6명이 아닌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꽤나 신분이 높고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죠. 이 6명을 추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요. 그 영국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누린 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뭐 16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도 아주 잘 사는 나라서부터 굉장히 빈국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국가에도 그런 책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도움을 받고 했을지언정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책무를 다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이 책무를 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살아야 책무를 다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서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책무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요. 일본하고 전쟁이 한창일 거다. 지난번 14편 15강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이전에 인생 강의를 할 때서부터 아주 꽤 시간이 됐어도 저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는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표면화된 것 뿐이죠. 그 15강을 하고 나서
참 희망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테고요. 생각은 같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왜구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우리나라 그래도 이 민족성이, 이 아리랑 민족이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죠. 미국이 물론 거의 뭐 그래도 일국의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니까요. 그 대통령인 사람을 제가 미친놈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미친놈이다 소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트럼프 보고 미친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완전 양아치 뭐 이런 표현도 또 그렇네요. 양아치라고 할 수도 없고 깡패 그럴 수도 없고요. 이건 자기 장사꾼 같은, 장사꾼은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처럼 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짓이라고 그러면 짓거리라고 또 방송 용어는 안 맞을 거고요. 아주 딱 맞는, 이 배짱이 맞는 친구가 몇 있어요. 친구는 아닌데요. 일단 뭐 펠로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여튼 아베, 뭐 시진핑, 푸틴 아주 뭐 걸물들이 많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꼭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구걸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책무를 다 해야 된다. 그 국가들이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비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파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이 해광이 할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기가 막힌 정신병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뭐 최 누구 하는 친구는 중화 뭐 예수 믿어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토착 외구를 얘기하니까 토착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네. 나 빨갱이가 뭔지 진짜 모릅니다.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서부터 유토피아 뭐 다 봤어도 막스 레닌주의 뭐 이런 책 근처도 안 가봤고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아주 성실하게 만기 전역을 했고요. 조금도 빨갱이하고는 가까울 일도 없는 사람인데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건 정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벌써 이건 1000년도 넘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항상 졌단 말이에요. 양반집 인내하고 사대부집 인내하고 뒷집만 지고 있었어요. 노비놈이 내 자식을, 내 며느리를, 내 아들, 딸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좀 깨치면 나질래나. 글도 가르쳐줬어요. 문화를 가르쳐줬어요. 예절을 가르쳐줬고 종교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 우라질 놈들이 방송 용어가 아니네. 이 유할 놈의 이 족속들이 아주 이제 집을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집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분탕질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거 아니에요. 외놈들이 36년, 정확히 38년까지 됩니다. 아마. 36년을 이 땅을 농락을 하고서 떠날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참 억울하답니다.
가나라스모 나라니 가에떼구로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여기가 어딘데 지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럽니까? 이 썩을 종자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영 그러면은 참 인물이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꽤나 존경했던 분이 자꾸 하신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연대가 비슷하신 분, 뭐 생물 연대가 거의 비슷하니까 박경리 선생이 계셨는데요. 김약국의 딸들 뭐 토지로서 뭐 다 아시니까요.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신 줄 몰랐는데 이분이 작고 하시기 전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작고 하시기 전에 그 15년 전에 그 일본 산고라는 책을 원고를 정리를 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1편에 증오의 근원, 2편에 신국의 허상, 3편에 동경 까마귀. 이 책에서 박경리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이건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임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정벌하고 죽이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우라 야코라는 저도 그 작품을 그 사람 작품도 좀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만 일본에 뭐 노벨상을 많이 탔죠. 문학상까지 뭐 화학상 뭐 물리학상 가진 거 다 타는데 이 원숭이들이 애초부터 얘네들은 사랑을 몰라요. 문학작품을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없고 본질적으로 야만이에요. 박경리 선생님 말씀입니다. 해광이 그랬다면 덜 믿으실지 모르니까. 문학 작품에서조차 일본인들은 사랑을 모르고 온통 치정과 정사뿐이다. 박경리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걔네들은 자살을 찬양하는 참으로 더러운 민족이다. 걔네들은 한마디로 civilized savages,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이다. 오로지 칼의 역사, 칼싸움의 계속뿐이다. 이거 혹평이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전혀 이분의 얘기는 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미국의 루스 베네딕트, 제가 이건 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제가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며칠 전에 방송을 한번 했다가 방송 사고가 났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그때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루스 베네딕트의 작품인데 1948년도에 작고했는데 미국의 인류학자면서 시인입니다. 외국 문화의 연구에 인류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서의 책입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라는 분은 한마디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을 합니다. 일본과 일본인들, 그 외구와 외놈들은 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죄가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족속이다. 즉 외구는 수치심의 문화이며 치욕을 원동력으로 한다. 수치심의 문화, 아주 수치심을 갖는 걸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그 치욕을 원동력으로 한다. 한마디로 외구들을 정리를 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했죠.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서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외구들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죠. 그 담종인이라는 그 명나라 장수가 뇌물을 받아 처먹고 어떻게 보내려고 했었던 거죠. 아, 방송 용어에 적합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왜구들은 로비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로비를 잘해요. 뒷돈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당 시절서부터 이 공화당 뭐 이때 내려오면서부터 저 민정당 전두환이 때 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김영란법이 정말 나오기 전까지는 공공연하게 뇌물이 아주 성행한 나라예요. 이 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주 못된 걸 배운 거죠. 그 공무원들한테도 가서 뒷돈 찔러주고 급행료죠. 빨리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이 더러운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왜구들은 우리보다 이 노비놈들이 이 종놈들이 일찍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뒷짐지고 천지를 따질 때, 하늘천 따질, 가마솥에 누룽지 따질 때 얘네들은 이 노비를 벗어나야겠거든요. 이 섬나라에서 오로지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밀림으로 가고 싶은 거죠. 평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주인 땅을 좀 밟고 저 명나라도 좀 치겠다는 야욕도 가졌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뿐 아니에요. 그 이전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요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기가 막힌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돈이 정말 최고인 세상이 맞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돈이 최고라면서 돈에 대해서 흐름도 모르고 돈이 얼마나 이게 악질적으로 정말 음성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바이저블 핸드라고 그래요. 뭐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손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디서부터 짚어야 이 얘기가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 가치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000가지 되려면 1000가지 다 될 수 있는데 뻔한 있는 사실조차도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Don't be afraid to give up the good to go for the greed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한 석유왕이죠. 뭐 강철왕 카네기가 있고 자동차왕 뭐 포드다. 뭐 왜 왕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번다는 얘기죠.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귀신이 된 지 오래됐죠. 이 록펠러 1세서부터 뭐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 록펠러가 어떤 인간인가 하면 금방 얘기한 영어 모르는 분은 영어를 얼른 배워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To give up. give up. 항복이죠. The good to go for the great. 아,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해석을 아주 더럽게 해먹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록펠러가 정말 더러운 말을 했거든요. 이거. 돈을 벌려면은 모든 선과 담을 쌓라는 얘기예요. 선행을 해갖고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영어 학원에서조차 아주 진짜 지저분하게 가르쳐요. 록펠러가 굉장히 좋은 소리 한 명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된다. 좋아하는 거를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참. 근데 이 록펠러가 한 얘기, 이 얘기가 실제 그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냈죠. 2차 대전 끝물에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을 한 유일한 분 아닌가요? 존 루스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록펠러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하죠.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다 상관없다고 해요. 재산을 쌓기 위해서 그가 저지른 그 악행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덮을 수가 없다. 근데 록펠러가 과연 선행을 1이라도 했을까? 록펠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1조라는 돈이 굉장한 거죠. 억이 10,000개 모이면 조예요. 조가 10,000개 모이면 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그냥 잡아서 500조. 1년 지금 예산으로 따져서 20년 예산을 잡으면 1경쯤 되죠. 록펠러의 재산이 뭐 한 4경 뭐 된다고 그러고요. 그거보다 더 도둑놈이 있죠. 로스차일드라는 유태인이에요. 그 가문은 로스차일드가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독일인이면서 유태인이에요. 독일계 유태인. 독일에서도 아주 빈민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가 옛날에 게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게토 출신이에요. 이렇게 방패 이렇게 그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붉은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붉은 불달 영어로 레드를 독일어는 로트라고 그럽니다. 로트. 그리고 방패를 쉴트라고 그래요. 예, 독일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트 쉴트. 근데 이제 영국식 발음으로 로스차일드라고 그러는데 이 암쉘마이어인가? 암쉘마이어가 이제 이 로스차일드 1세죠 말하자면. 얘기가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쉘마이어 로스차일드 로트실트죠. 로트실트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면은 영국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전쟁했어요. 그게 워털루 전쟁이죠.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폐위가 되는 전쟁이에요. 전투죠. 워털루 전투에서 그 영국군이 거의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 장사꾼인 로트실트가 그대로 봅니다. 로스차일드가 그대로 봐요. 아, 영국이 이기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프랑스 나폴레옹군이 거의 지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이 유태인들이 기가 막히죠. 장사. 그거 딱 봐가지고 영국에 소문을 내버리죠. 그 이전에 아주 돈 버는 방법도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많이 써서 좀 벌었는데 의뢰 하나가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짱인지 의리인지 하여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영국이 이길 것 같은데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영국에 가서 소문을 내게 해요. 우리 영국이 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진다. 그리고 영국의 단단했던 영국의 그 산업이, 국채가 하루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파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국채를 미리 좀 사들였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람 잡아가면서 파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걸 보고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파니까 이게 100원짜리가 5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걸 다시 스파이를 보내서 자기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사들입니다. 거의 다 사들였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가 채무를 하룻밤 사이에 5%, 20분의 1에 다 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날 영국의 승리를 오히려 발표하게 되죠. 영국이 승리했다는 걸 딱 발표하는 순간 원상복귀가 되죠.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밤사이에 20배를 버는 거예요. 2000%. 그 이득을 챙긴 이게 로스차일드예요. 로스차일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뭐 10시간 100시간 갖고도 안 될 얘기인데 영국 국가가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에 완전히 목줄이 저어졌어요. 수에즈 운하라는 저 대단한 거를 공사를 하는데 여기도 또 이스라엘도 나오고 아주 복잡해요. 이스라엘 놈들하고 또 짜고서 해먹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죠. 영국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지금까지 앙숙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어쨌든 뭐 그런 역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도 돈을 벌어먹고요. 모든 세계 철도를 다 해먹어요. 운송을 다 해먹어요. 그래놓고 이 로스차일드는 세계적으로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을 가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은행이 모은행 아무리 그래봤자 이거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혁띠 단추 하나만 풀고 땡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자율이 춤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미 연방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노는 거예요. 걔네들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세계적인 금리를 다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금값 비싸진다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그러죠? 잘 떨어지지 않는 건 뭐냐?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최고 꼭대기면 또 조정을 하죠.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거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돌멩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화나면 올려버리는 거고 기분 좋으면 좀 내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돈의 흐름을 모르면서 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금화가 소리를 내면은 욕설은 조용해지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돈이 움직이면은 비난이 멈춰지는 거예요. 누구 나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얼마를 줘봐요.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늙으면은 주댕이를 닫고 지갑을 열으라고 그러죠. 늙어갖고 남들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참견하고 떠들지 말고 지갑을 열어 돈 쓰라는 얘기예요. 돈을 쓰면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돈통이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느 정도를 돈을 갖고 있는가? 정확히 추산은 못하는데 그냥 오경이랍니다. 전 세계의 돈의 반을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 가문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가져야 될 돈의 10분의 1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피 빨아먹고 있어요. 그 피 빨아먹는데 그냥 빨아먹으면 그 잘난 언론들이 가만 놔둘까요? 잘난 언론 하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중동을 이야기하니까 외놈들 때문에 조중동을 이야기했죠. 어떤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댓글에. 한걸레 오마이뉴스 경향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한걸레는 정말 걸레질 많이 했죠.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박근혜가
잘했는데 탄핵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했던 건 지난 다음에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일배가 아닌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한을 품었던 언론사가 있죠. 한걸레. 조중동은 그러려니 한 거예요. 뒤에서 이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고 비수 찌른 건 한걸레. 경향도 만만치 않게 그랬어요. 언론이 똑바로 된 놈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외놈들에 대해서는 조중동만 하랴, 매일만 하랴, 이런 정도죠. 바로 이 전 세계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그대로 답습을 한 거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외놈들한테 배운 외구들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조중동 외구들은 그거밖에 못 배운 거예요. 로스차일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미국의 전 세계 뉴스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NBC, CNN, 또 뭐죠? 자꾸 헷갈리네. HSBC인가요? HSBC, 또 뱅크 오브 뭐 노바스코샤, 뭐 이런, 또 도이치방크, 뭐 이런 거 언론과 은행을 다 장악했어요. 아, 또 로이터 통신이 있네요. 이게 다 로스차일드 거예요. 거기서 다 가짜 뉴스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거를 외놈들이 마이니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묘리는 그나마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럼 그거 그대로 거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또 주고받고 전부 가짜 뉴스로 돈 털어가는 거예요. 록펠러가 위대한 인물이랍니다. 기독교에서. 죽일 놈도 그런 죽일 놈이 없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담배 공포라는 게 그전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담배 공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알지도 못했던 에이즈 공포가 막 난리 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담배 공포는 옛날 대찐 빡빡 빨고 그냥 정말 그랬던 노인네들도 장수하는 분들 장수했어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부각이 된 거예요. 또 갑자기 에이즈 공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요? 유전자 조작질 덮느냐고, 핵 공포, 방사능 공포 덮느냐고. 자기네들의 그 못된 짓, 세계 모든 산업을 덮는 록펠러 음모죠. 그걸로 방송을 때리는 거예요. 그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방사능, 화학물질, 유전자 조작질한 식품, 의료산업의 비, 교육산업의 비, 이걸 다 덮기 위해서 항상 그걸 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게 록펠러뿐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갑니다. 세계는 거의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은 세 발의 피죠. 조족지혈입니다. 진짜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힐튼 호텔을 갔다? 그거 어디 거예요? 이 로스차일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호텔 곳곳마다 외놈들한테 가서 어느 호텔을 갔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 거의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외놈들 거 아닌 게 만져보기가 쉽지 않다. 순수 민족적인 게 거의 없다. 잘 모르고 돈을 쫓아가요. 이네들이 돈 버는 그 방법은 정말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그걸로 반드시 돈을 벌어가요. 네 연방은행을 로스차일드가 만들려고 했어요. 연방준비은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반대파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12년인가요?
그게 아마 1912년 같은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날 때는 1912년일 거예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침몰한 게 1912년. 13년도에 1913년. 106년 됐으니까 맞네요. 1913년도에 미 연방준비은행이 생겼는데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거기에는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연방준비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를 조목조목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 침몰했다. 그러고 다음에 무난하게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주물럭주물럭 해오고 있다. 우연일까요? 연말 되면은 명동거리뿐 아니라 웬만한 번화가에는 방패 모양으로 빨간 방패 모양으로 해서 구세군이라고 써서 딸랑딸랑합니다. 자, 헌금을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짓들 하지 마세요. 로스차일드 겁니다. 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방패 모양만 갖고 있는 거, 뭐 다른 게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네들이 만든 건데. 록펠러는 헌금왕이라고 그러고 기부왕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절대 욕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11조를 해라는 게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이래요. 그래서 성실하고 뭐 헌금을 잘해라, 11조를 잘 내라 하는 게 그 집의 가문이랍니다. 네, 가훈이래요. 11조를 어디다 냈나요? 록펠러는 지가 교회를 만들어서 걷다가 내요. 11조는 꼬박꼬박 내요. 그걸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헌금을 잘해서 부자가 됐다는 걸로 포장을 해버리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좀 팔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부자 된다는 식으로. 록펠러의 그 비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전쟁이 나고 이상한 테러가 생기고 이상한 뭐 사건이 생기면 그 뒤에는 록펠러가 있어요. 세계 모든 식량과 무기, 항공산업, 교육, 의료, 모든 더러운 돈벌이에는 록펠러가 관여되지 않은 게 거의 없다. 정답입니다. 에이즈 공포까지도 팔아먹고 담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한 모든 나쁜 짓을 덮기 위한 술책이에요. 언론을 장악했으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 얘기 많이 나오죠. 이 가짜뉴스의 본고장입니다. 이 유태인 록펠러 집안, 기독교 집안에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왜 저렇게 미친듯이 친외구적인 짓을 많이 하느냐. 왜 그럴까요?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서북청년단을 좀 보고서 이 방송을 들어라. 서북청년단이 지금도 모 정당의 반 정도는 서북청년단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그 정당은 거의 불교 아닙니까 하는 분인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서북청년단 내지는 그게 서북청년단인지 모르고도 있는 거의 그 족속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정치 집단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음모예요, 음모. 참 무서울 정도예요. 자기네들의 그 친일과 자기네들의 그 못된 천민 자본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아주 더러운 자본, 더러운 졸부들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저 빨갱이 공격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해광일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갱이 할만해요, 그러면은. 그럼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병이사립, 병불염사, 병자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사립이라. 병이라는 건 병사를 얘기하는데 이제 군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쟁은 병이사립. 속임수를 써서 서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병이사립이라. 병불염사.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병자궤도라. 말하자면 속임수가 전부예요. 속임수가. 속임수 그럼 나쁜 거죠. 천만에요. 전쟁에서는 속임수가 없다면은 말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폈어요. 명량해전을 했든 한산대첩을 했든 어디서든 하객진이라든지 이 적을 유인하는 거 이거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없다면 병사는 그래 있는 그대로 왜 숨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서부영합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총 뽑기? 아니잖아요. 전쟁은 속임수예요. 손자병법에는 속임수에 대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한 거. 안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매놈들한테 이길 건가 안 이길 건가. 지난번 15강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제 은근히 단식법으로도 넘어가네. 세상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이 방송 애청자 중에 구독자, 애독자 중에 고수가 제가 아는 고수가 한 7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수한 고수도 있고 숨어서 계속 보시는 고수도 있습니다. 철학 교수하는 분이 한 분은 아주 고수신데요. 운명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이분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수치를 슬쩍 이렇게 해도 알고 계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셔요. 아예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 방송을 하면은 그거 참 마음에 드는 말일세 하고 듣기는 듣는데 내용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 관심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난 들어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안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고수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벌써 다 알죠. 단식법에 대해서 시간을 딱 놓고서 탁 하는데 여기 아예 표 돼 있는 걸 보면서도 제가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한 건가요?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죠. 알아들으셨어요 벌써 그거는. 근데 좀 따진 분도 있죠. 이거 아닙니다. 조금 덜 고수시죠. 열심히는 하셨는데 덜 고수입니다. 제가 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어느 한 사람도 네덜란드의 그 방조제 그 뚝이 어느 한쪽만 뚫려도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막다가 밤새 그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팔뚝으로 막다 나중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막았던 어린아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세면 안 돼요. 아베 총리님 우리 국민들이 사과드립니다 하는 미친년도 있지만 방송 용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소화하십시오. 옥수수 같은 여자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국민이 아니까 상관없어요. 미쳤든 어쨌든 외구들이 그러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ABC 마트, 유니클로 뭐 일본 여행 안 가는 거 이게 아사히 맥주 안 마시는 거
삿포로인가 뭐 이런 거 안 마시는 거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에 여러분들이 그네들한테 멋모르고 전쟁 자금 대줬던 거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쪽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투 요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 할 때 이 해광이란 일개 자연인이지만 딱 봤을 때 일본하고 전투 이거 화수미제가 나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망하죠. 저도 그 순간 실망은 0.1초예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력을 발휘하는 거죠. 유리겔라만 염력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겔라보다 제가 더 낫다고 그랬죠. 제가 수치 갖고 해본 적 있잖아요. 수화 기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안 될 거라고요? 됩니다. 수화 기제 요거 또 얘기하면 그런데 수는 16수여 화는 27화입니다. 1, 2개월에 요절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6, 7개월에 끝나는 거예요. 6, 7개월이면 쟤네들 항복합니다. 제가 염력을 발휘해서 수화 기제로 얘기했죠. 이걸 알아들은 분이 계셔요. 아주 고수예요. 박 박사님 고수십니다. 단시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시법은 어려울 필요도 없고 쉬워서도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뒤에 단시표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건 활용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운명을 짚는 게 중요하겠죠. 끊임없이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느새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는데도 제가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적용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다른 이걸 명리 학원을 몇 년째 또 15년, 20년 된 분들도 계셨죠.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한테 제가 많이 좀 기왕이면은 제가 아는 게 다라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이거를 접하신 거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게끔 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제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이제 완벽한 종합 강의를 하루 한 20분 이내로 진짜로 세계 몇 대 거짓말 제가 얘기했었죠. 장사꾼이 안 남긴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할머니가 일찍 죽어야지. 이라는 거. 4대 거짓말 그러면 해광이가 짧게 하겠다는 거 그랬다는데 진짜로 짧게 할 겁니다. 20분 정도 핵심만 딱딱. 이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염장 지르는 외놈들 엉터리 같은 가짜뉴스 있으면 제가 한마디씩은 해야 되잖아요. 단시를 마치고 나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운명수에 대한 운명수를 작용수 어떻게 하며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중년 노년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요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끝은 내셔야 되죠. 끝을 내셔야 되니까 단시를 여러분들이 책을 펴십시오.
234쪽. 그냥 단시 들어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외놈들은 자기네들이 그 하는 얘기가 있죠. 외놈들한테 아주 유명한 얘기. 혼내오 다떼마에라고 그러죠. 혼내. 혼내라는 건 본 그 글로 쓰면은 한문으로 쓰면 본음이라고 돼요. 근본 문자 소리 음자가 돼요. 혼내오 다떼마에. 이게 뭐냐? 다떼마에라는 거는 세울 건자에다가 앞전자를 써요. 세울 건 앞전자. 그래서 혼내. 오는 뭐 우리의 말 와. 뭐와 너와 나. 이럴 때 와. 앤드를 말하는 거예요. 혼내라는 거는 본음, 본심이라는 거죠.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 내 속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겉으로는 다떼마에 정말 부드럽고 예의 바른 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DNA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도 일본인들한테, 일본인이 아니죠. 외놈들한테는 그게 아주 그 미덕인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도 미덕이에요, 걔네들은. 그 외무장관이라는 그 곰팡이 같이 생긴 놈 꼭 그러잖아요, 나오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막 제대로 된 딱 정확하게 팩트를 딱딱 정리해가지고 질문을 4가지 던졌더니 엉뚱한 소리예요. 진짜 이게 외놈들이에요. 그게 동문서답하는 거. 그걸 모르고서 외놈들한테 접근하면 안 돼요. 외놈들이 예의가 바르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외놈들이 예의 바른 걸로 알면 안 돼요. 전혀 예의 바르지 않아요, 걔네들. 내 본심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아리가도, 아리가도. 얼어 죽을 아리가도는 뭐 맨날 아리가도 스미마생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걔네들이 그렇게 착해 보이고 정치가 나쁘지 외놈들은 괜찮다고. 외놈들은 나빠요. 민주주의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걔는 지금 입헌군주제 그대로 오면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정권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걔는. 아벤지 이 YB 같은 놈이 연병이에요, 연병. 이놈이 오만 짓을 다 해도 80%가 지지를 해요, 걔네는. 전쟁하는 법을 만들겠다? 개헌을 하겠다? 80%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민당 뭐 간사장 짜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걔네 모든 일본이란 외구라는 저 한 덩어리를 열도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수상이라는 놈이 그냥 거기서 대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외구들은 극히 개인주의면서 옆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요. 이 방송 보는 분들. 일본에서 상담들 오셔도 제가 꼭 물어봐요. 솔직히 일본인들 성향 어떠냐? 개인주의. 옆에서 뭐 하든 상관없다. 나한테 건들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런데 앞에서 깃발 들고 이리 오시오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게 일본이에요. 개미새끼들 같은 거죠. 쫙 가요, 무조건. 깃발 들고 여행하면은 쫙 소리 하나 따라가요. 절대 따라가죠. 그게 외놈들이에요. 혼내와 다떼마에. 혼내와 다떼마에를 알아요. 본심과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른 거다. 걔네들이 친절 절대 아니에요.
왜 그놈들 차를 렉서스 아니면 차가 없나요? 독일 자동차 왕국인 독일이나 뭐 부자나라 미국, 유럽 어딜 가도 쟤네들이 렉서스가 좀 팔리고 혼다가 팔린다? 그지들이 타는 차래요. 한국에서 꼴값 떨지 말고 그런 거 타지 마세요. 타려면은 독일 차 타거나 미국 차 타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차 타면 됐지 뭘. 근데 외제차도 좀 사줘야죠. 근데 왜 전쟁 자금을 대줍니까 쟤네들한테. 아사히 맥주 안 마시면 안 되나요? 정모하면 칭따오를 마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웬 술 이름을 그래 잘하네. 요즘 알았어요. 연구 좀 해놓냐고. 절대 이 전쟁은 이겨야 선이다. 지면은 핑계예요. 전쟁은 이겨야 돼요. 아 나는 정정당당하게 총 뽑고서 나와라 그랬더니 숨어서 나를 쏴서 죽었어. 그래서 졌습니다. 멍청한 놈이죠. 우린 더 숨어야 돼요. 유니클로, ABC마트, 여러분들 쓰는 이거 혹시 이름 잘못 말하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린나이 뭐 세제 중에 뭐 있대네요. 뭐라고 그랬나? 그게 맞나요? 창그린 비트 뭐 별의 별게 다 해놓은 거예요. 별의 별게.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재벌들도 정신 좀 차리고 외놈들하고 손 좀 끊고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좀 도와주고 나만 살자고 하는 민노총인가 뭔가 하는 이 친구들도 좀 국가 좀 생각하고 좀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해광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해도 할 말 없고요. 무슨 여기에 뭐 지역이 들어가고 뭐 당이 들어간다는 건 비참한 얘기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외놈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수모를 당했나요. 위안부가 강제동원도 아니었고 뭐 어쩌고 하는 놈의 새끼들이 교수하는데 이런 똥물에 튀겨 죽여야 되는 놈들이 많습니다. 옥순이 너 같은 인간들 이런 애들 똥물에 튀겨 죽여야 돼 이런 거. 어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지랄을 하고 이 공기 나빠지. 황사 때문에도 미세먼지 때문에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일단은 강도가 들어오고 우리를 침탈하려고 그러는 이 아베 이놈은 그 외아랩이라는 놈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던 놈 아니에요. 그 외손주라는 놈 새끼가 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군 좀 병력 좀 줄이고 해군 공군력 키우고 초계함뿐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국가 아니에요. 만들어서 동해바다 둥실 띄우고 서해바다 띄워서 중국도 함부로 못 달려들게 하고 정 까불면 글쎄 정은이가 좀 한번 도와주면 좋은데 정 뭐 하면 그 옆으로라도 한 방 날려주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나쁜 놈들. 자, 외국하고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전쟁은 진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쓰는 볼펜이 일본제라면 바로 갖다 폐기를 시켜버립시오. 다시는 외놈 거를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안 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단식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34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시라는 거 어떤 시간을 이제 1시간 됐죠. 정확하게 또 1시간 됐는데 단시라는 거 어떤 시간을 정확히 단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날짜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3월 10일입니다. 3월 9일만 났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3월 11일 났으면 또 달라져요. 3월 10일이니까 지금 무슨 생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이걸 또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그거 하겠는데
그 날짜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받고 있는 건 정확해요. 무슨 생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날짜도 그런데 하물며 시간도 그게 정확히 그 시간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짓이라고 그랬네. 이 단시법 이걸 설명하는 게 그러면은 다르게 하는 걸까 아닐까? 제가 한번 시간을 뽑아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예, 희한하네. 또 기가 막히게 이걸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있다는 거 해광 말이지만 이 해광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갈공명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월영도를 다 파헤치고 제갈공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하여튼 또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단정을 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나는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안 보고 해강스님처럼 이렇게 딱 보면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벌써 어떤 이렇게 아주 회전을 머리를 잘 쓴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공부를 수시로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못 하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단식표를 정말 이거 제가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이까짓 거 계산만 하는 게 고생이 아니고요. 이걸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임상실험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가 만일에 썸머타임을 실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나까지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제갈공명이 정확하게 그걸 맞아 들어간 거 그 당시에 이런 시계라는 게 워치가 없을 때도 그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네? 지금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네 시계 좀 빨라 느려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그냥 스마트폰 딱 찍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계가 딱 나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요. 딱 나오니까 이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 그냥 정확하게 그 시간이 단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진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단시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했죠. 이 순간순간의 차이로 인해 우리 인간의 운명도 전혀 다른 궤적에 몸을 맡겨 새로운 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 순간순간 그 차이,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운명 척도이고 운명 바로 이게 바로 운명이다. 데스티니다. 둠이라는 게 아니에요. 데스티니라는 게. 영어로 데스티니. 그냥 둠, 이건 꼼짝 못하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데스티니라는 운명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어떤 척도다. 뭐를 결정해야 할 때, 뭔가를 예상할 때 어떤 일이나 사건, 사람, 사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 확실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대상에 대해서 미치는 그 순간이 바로 운명의 시점이라고 그랬죠. 결정 시점이다.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음양오행상의 결정적 순간인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아까 쓱 찾아봤는데 훑어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이거는 태극기가 중국의 무도관 거를 갖고 왔다는 근거가 뭐냐고 막 따지는 분인데 이게 또 딴 얘기 또 흘리네. 다음에 할게요. 좀 젊은 분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찾아보시고 우리나라 태극기의 그 유래가 그냥 태극 문양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태극이라는 게 있고요. 좀 이걸 아까 보고서 제가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게 있어서 방송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딱 눈에 지금 확 들어오네. 옆에 켜놓은 거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음양오행이라는 게 음과 양이라는 게 태극 아니에요. 양과 음이 서로 땡기는 이 사이에서 오행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음양 오행을 따져서 이 태극뿐 아니라 목화토금수를 따져가지고 사람이 그 시간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시계라는 게 현대 문명의 산물인 걸로 했으니까 혹시 이거 잘못 이거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계라는 거는 결국은 360도라는 것도 이 동양 철학에서 만든 거고 60진법도 만들었듯이 시간이라는 거 1시간이 60분이 모였고 60분은 60초가 모였다는 이 60이라는 이 수치 요게 바로 음양오행의 결정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순간순간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게 어떻게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어떻게 요 변화하는가 요걸 지금 따져보려니까 그럼 시간이 없이도 내가 한번 따져보려니까 좀 더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자 이쪽 돌려놓고요. 여기 금일 강의라고 써 있는 건 제가 따로 학생들 대학 인터넷 강의 원생들 강의하느냐고 필요한 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보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육효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육효. 여러분들이 육효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 효라는 거, 괴라는 거 이게 점치는 거다. 점이라고 해서 나쁜 말은 아닌데 점을 친다 그러는데 사서삼경에 나오는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역경 이랬을 때 역경 이게 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고요.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속에는 이 8괴가 다 압축되어 있다. 239쪽에 돼 있죠. 시계에는 그 8괴가 다 들어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12시 우리가 여기가 12시라고 표현을 하죠. 12시. 여기는 6시. 여기는 3시.
여기는 9시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이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은 12시, 3시, 6시, 9시 그랬는데 요게 2시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시간은 나오죠. 이거 뭐 모르는 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여기서 바늘이 있다면은 요 중에서 11시서부터 1시까지 요거는 같은 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같은 거에 들어가요. 또 1시에서 2시가 같은 거고 2시에서 4시까지가 그냥 같은 거라고만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 여긴 둘, 또 하나, 여긴 둘. 이렇게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둘,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 위를 보고 우리는 시간을 이제 지우면서 그냥 쓸까요? 요 위를 보고 우리는 수라고 그래요. 수. 수는 개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게 수예요. 수. 요걸 보고 우리는 산이라고 그래요. 요 사이를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하고 요렇게 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거를 2시에서 4시까지를 뇌라고 그래요. 뇌라고 하고 요거는 뇌라고 하고 뇌를 표시해놓고 뇌라고 하고 요거를 풍이라고 그래요. 풍이라고 하고 이걸 써야 되네. 바람풍자에 약자로 쓰면 돼. 바람풍자 풍이라고 해요. 이거 뇌를 또 왔습네. 정신이 없네.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화라고 그래요. 하나씩 된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건 풍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렇게 요때 이제 슬쩍 얘기를 껴서 다시 하면은 이렇게 길게 근 거는 양이라고 그래요. 양.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효라고 그랬죠. 양효가 2개 있고 맨 아래 음효가 하나 있어요. 요건 풍이라고 그래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래 5시에서 7시 사이 요거는 화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7시에서 8시 사이는 지라고 해요. 지. 땅을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택이라고 그럽니다. 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택이라고 하는데 택이란 건 연못을 얘기하거든요. 연못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 보이죠? 여기 10시에서 11시 요것도 한 칸. 요거는 천이라고 그래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얘기하고 이렇게 양이 3개입니다. 그리고 음이 3개, 이 1, 2, 3효가 다 음으로 된 거는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극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양이고 위에는 양이에요. 위에는 양이고 요건 음을 얘기합니다. 그 양과 음인데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땡기는 힘. 이 사이에서 목화토금수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산의 작용, 또 요게 풍의 작용, 또 천, 요거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길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면서 효와 괴가 있는데 이 효, 요런 걸 음이라고 그러고 양이라고 그랬죠? 음과 양 어떤 거든 이게 세 개가 모이면 어떤 식으로 모이면은 이걸 보고 괴라고 그래요. 괴. 하나씩이 있는 걸 보고 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 이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가 이렇게 하나 이거든 있으면 이걸 양효, 이걸 음효라고 그랬는데 효가 세 개 모여서 괴가 돼요. 괴가 두 개가 괴가 먼저 이렇게 아래 이렇게 있어요. 천이죠? 이게 괴가 있으면 이걸 먼저 있는 거, 이 괴는 아래에 있다 해서 하괴. 이 위에 다시 하나 뭐 위에 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하괴와 상괴가 하나 묶여져 가지고 비로소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괴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에 맨 아래 걸 보고 초효라고 그래요. 초효. 1효라고도 그러고 1, 2, 3효, 4, 5, 6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요걸 갖고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에 단시에는 요걸 갖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시 15분이다. 그럼 10시 15분 01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요거를 몇 번 들어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다시 또 해드릴게요. 10시다 그러면 아까 10시는 어디에 가 있었나요? 10시라는 거는 여기 12, 11, 10. 여기에 10시 15분이기 때문에 시침은 분명히 짧은 시침이 여기에 가 있죠. 여기에 가 있어요. 15분이라는 건 여기가 3, 여기가 15분이잖아요. 15분 01초라는 거는 15분에 01초, 15분이 살짝 넘어갔다는 얘기죠. 15분인데 01초예요. 여기 01초가 또 초침은 요거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면 10시 15분, 그러면 10시라는 거는 여기가 뭐예요? 천이죠. 천. 15분이다 그러면 뇌죠. 뇌인데 15분에 01초라는 거는 15분이라는 거. 15분에 01초는 여기 10분서부터 그러니까 10분인데 요건 2로 표현되죠. 2, 3, 4 요렇게 15분에 01초 그러면 15분까지가 3효가 다 들어가고 요건 4효에 들어가요. 4효.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시간을 찾아보면 돼요. 그냥 단시표를 찾아보면 되고 지금 요걸 공부할 분들은 15분에 01초라는 요 사실이 지금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이번에 술을 끊을 거야. 술을 끊는다. 나 이제 술을 끊어? 내가 진짜 끊을까? 했는데 10시 15분 01초가 딱 나왔어. 그러면 진짜 끊어질래나? 그래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15분. 그러면 10시면은 1000. 15분이면 뇌에 와 있어요. 여기가 뇌라고 그랬죠. 2에서 4까지가 뇌라고 그랬잖아요. 뇌. 이게 뇌예요. 이게 뇌에 와 있단 말이에요. 뇌라는 거는 또 이 방향으로 따지면은 풍수로도 따지고 방향으로 따지고 오행으로 따질 때는 뇌라는 건 목에 들어가요. 목. 이거는 천에 들어가고 근데 요건 필요 없고 지금 뇌에 들어간다. 뇌를 딱 그려요. 천이고 뇌를 그려요. 그렸는데 정확하게 단시를 하려니까 15분 01초에 15분이 막 넘었어요. 15분이 넘었어. 그러면은 처음에 10시 15분 01초 요거는 총 요게 10분간이죠. 10분이라는 건 600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100초에 요거는 100초에 1효씩 바뀌어요. 100초에 1효. 근데
1분 40초까지가 100초죠. 다음에 13분 20초까지가 100초예요. 그리고 15분 00초까지가 3효예요. 15분 01초니까 4효네요. 4효. 4효가 동한다 그래. 4효가 동한다 그래. 동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동한다. 4효가 바뀐단 말이에요. 4효가 변한단 말이에요. 4효가 변해. 그러니까 1, 2, 3, 4효가 변해. 4효가 양이니까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렇게 변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 속 안에 정답이 있어요. 술을 끊어? 그런데 그 정답이 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풍뇌이기예요. 자, 처음에 뭐 술을 끊어? 그렇다면 풍뇌이기예요. 풍뇌이기라고 그랬어요.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뇌이기란 말이에요. 이기라는 건 이득이에요. 술을 끊는다면 이득이에요. 이득인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6효를 지워요. 6효를 지워요. 1효를 지워요. 요게 6효를 지웠잖아요. 6효를 지우고 1효를 지워요. 6효는 왜 지워? 하늘의 일을 빼. 땅의 일을 빼. 그러면 바로 여기서 5효, 4효, 3효가 합쳐서 요걸 상괴로 삼아요. 요거를 5, 4, 3, 5, 4, 3을 합쳐서 상괴로 삼고 다음에 4, 3, 2, 4 안 보이나요 또? 4, 3, 2효를 합쳐서 4, 3, 2효를 합쳐서 하괴로 삼아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나와요. 5, 4, 3을 합치면은 산이죠. 5, 4, 3을 그대로 그리면 산이죠. 4, 3, 2를 하면은 지가 되죠. 산지 박이다. 깨진다. 그런데 이 답은 산지 박이죠. 술을 끊어? 술을 끊는가? 끊어 하고 물었는데 산지 박이 깨져요. 이걸 낮에 했으면은 깨지는 답이에요. 그런데 밤에 이거를 딱 뽑았어요. 지금 야간 방송하는 시간은 야간이에요. 야간에 딱 하니까 지산겸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밤에 지금 요걸 딱 요 개를 놨다면 지산겸이고 낮에 봤다면 산지박이 되는 거예요. 산지박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쉬운 건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해야죠. 뭐 어떤 친구가 또 그런 걸 또 써놨네요. 시간이 좀 됐는데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3분 20초 듣고 나갑니다. 3분 20초 듣고 나가는 걸 자랑하나 왜 저거? 내가 뭐 돈을 받고 방송을 해요. 뭘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네. 젊은 친구가. 댓글을 좀 예의 있게 쓰면 참 좋겠는데. 뭐 막 쓰는 일베들은 뭐 막 쓰니까 그건 뭐 그러려니 해요. 사람 숫자 따지지 벌레 숫자까지는 안 따지니까 사람들만 보는 건데 벌레들도 또 글을 아는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계가 없단 말이에요. 시계가 없는데 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 이 해광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를 탁 생각을 한다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레벨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남 거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뭘 하는 게 될까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누가 뭘 이건 뭐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저 훈련이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잡기는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아요. 왜? 그 염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유리겔라 같은 건 아니고 궁예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염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건 못하는데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궁금해. 내 자녀가 엄마 나 내일 뭐 하는데 뭐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이놈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따져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 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 그 딸이 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걸 제가 한번 슬쩍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책 갖고 있잖아요. 운명록을 갖고 있잖아요. 이 운명록을 갖고 일로 와봐. 여기서 단시표 들어가지 말고 눈 감아. 또는 눈 떠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책 하나 펴. 미리 마음에 정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을 낼 것인가? 따로따로 낼 것인가를 딱 정해야 돼요. 정 바쁠 땐 따로따로 갖고 또 바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합을 낸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한 페이지 딱 폈어요. 폈더니 203, 이건 뭐 아까 그거 그대로요. 아무 데나 딱 폈어요. 274쪽이에요. 왼쪽을 할 것인가 오른쪽을 할 것인가 딱 미리 정했어요. 그때 274쪽이 나왔어요. 그럼 274 합쳐보세요. 4죠. 274는 4잖아요. 그럼 4. 다음에 한번 또 펴. 176이 나왔어요. 176. 176은 뭔가요? 5죠. 또 잡아. 298이 나왔어요. 298은 1이에요. 처음에 나온 4라는 거는 뭔가요? 처음에 나온 274쪽 이건 4라고 274 이걸 더하면 구집법이니까 4가 되잖아요. 그럼 4잖아요. 4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4라는 건 4는 뭐에 들어가나요? 뇌죠. 뇌가 됩니다. 다음에 5라는 거는 5선 풍인 거거든요. 풍을 적어요. 다음에 1이 나와요. 1 나온 거는 인력수예요. 수. 이걸 궤를 그리는 거예요. 효를 맞춰서 궤를 그려요. 뇌 나오고 풍 나오고 수가 나오고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느냐? 이 단시처럼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3개를 제가 했는가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2개만 하면 되는데 뇌와 이 풍이 딱 적혔다는 건 뇌풍이에요. 뇌풍. 뇌풍이에요. 그래서 뇌풍항.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다음에 3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3개를 하는 건 이건 뭔가. 3개를 했더니 끝에 1이 나왔어요. 인력수예요. 이거는. 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뇌풍이 나온 이 4와 5가 나온 요거 갖고서
육효 빼고 초효 빼가지고 요거를 잡으면 택천쾌가 되거든요. 바로 해봐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으라고 그래서 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인력수 하는.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 아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 딸이 뭘 하고자 하는 거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앞에 게 택천이 나왔다는 건 바로 해보자. 밤에 했으면 천택리, 좀 한참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죠.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인력수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음양만 가르면 됩니다. 수가 음이냐 양이냐 가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7이 나왔다. 그러면 7은 화죠. 에휴, 그냥 하는 거. 처음에 뽑으라고 그랬더니 4가 나왔어요. 274쪽이 나왔으니까 페이지 274가 나왔어요. 그러면 274 하니까 4가 되잖아요. 4. 그 다음에 뭐 몇 페이지였나요? 그래갖고 5가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요걸로는 됐어요. 그런데 왜 더 하라고 그러냐. 4와 5가 나온 것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4와 5가 나왔어요. 시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했더니 그 아이가 직접 딱 열었는데 두 번을 짚었더니 4와 합이 4.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정했어요. 근데 왼쪽으로 해야지 해서 정했더니 4가 나왔어요. 5가 나왔어요. 그럼 4와 5. 4와 5를 그대로 적어요. 4는 사진뇌예요. 네. 5는 오선 풍이에요. 풍. 그러면 이 중에 5, 4, 3을 짚으라고 그랬죠? 5, 4, 3. 5, 4, 3 효율을. 그러면 5, 4, 3. 요거 나오죠? 다음에 4, 3, 2죠? 이제 좀 아실까요? 4, 3, 2. 그러면 요건 그냥 나오네. 택천쾌. 쾌라는 건 좋다 말이에요. 빠를 쾌자니까. 빨리 간단 말이에요. 좋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 더 짚으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 더 짚으라는 건 음과 양을 가르는 거예요. 음양.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가려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게 음인가 양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한 번 더 짚은 게 1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이라는 건 인력수예요. 수라는 거는 음이 두 개, 양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음이에요. 7이 나왔다. 그러면은 화예요. 2, 7 화죠. 화는 이거 2도 화고 7도 화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죠. 그러면 이건 양이에요. 건이 천이다. 양이죠. 양이 세 개나 되잖아요. 오손 풍이다. 양이에요. 칠간 산이다. 그러면 음이잖아요. 음이 더 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양만 갈래요. 그래서 이게 인력수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이라고 그런 거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절에 유명한 명언을 한 게 있는데 극장에 낮에 가느냐 밤에 가느냐 따지고 있으니까 극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극장에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듯이 음양을 그렇게 따지기 곤란할 때 시계도 없어서 음양도 모르는데 뭘 따져? 그럴 때 그냥 이걸 하나 더 짚었어요. 그래서 음이 나왔어요. 일이 나왔어요. 음이에요. 음이 나왔으면은 이 자체를 여기 나온 거를 뒤집어서 보면 돼요. 천택이다. 양으로 나왔으면 그대로 보면 돼요. 낮이에요. 양으로 나오면 낮을 보듯이 보고 음이 나오면 음을 보듯이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요거는 지금 얘기한 요 부분은 바로 제갈공명의
단시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제괄공명이 어떻게 단시를 또 해줍니까? 우리 학생 때 가끔 이런 거예요. 아카시아 잎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 둘 뭐 따면서 뭐 내기도 하고 뭐 끊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 이파리가 쫙 있어요. 그럼 이 이파리를 갖고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전 이상하게 그런 거 잊혀지지가 않네.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무당이 또 쌀알 던지는 거 같고 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점사라고 해야지. 점 치는 거예요. 그게. 점을 치는 일이에요. 점사라고. 돌멩이를 이렇게 몇 개 집어요. 또는 동전이 있어요. 여기 10원, 뭐 요새 100원짜리, 10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100원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앞면과 뒷면을 음양을 표시를 하면 돼요. 숫자 써있는 게 음이죠 원래. 이게 양이에요. 앞면이 양이에요. 그래 앞면을 양, 음을 갖다 놓고서 이걸 마찬가지로 방법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음양을 뭐 동전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이 나왔는가? 숫자가 나왔는가? 아니면은 인물이 나왔는가? 해서 이건 양이고 이건 음으로 잡으면 되니까 이거 처음에 양 나왔어. 그럼 양. 다음에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잡느냐? 음양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릴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초효라고 그랬죠. 여기가 초효. 여기가 6효. 6번째 효다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효만 있으면 인생을 다 알 수 있다 해서 6효라고 그럽니다. 6효. 그럼 초효부터 잡아야죠. 딱 나왔더니 위에서부터 잡으면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잡아요. 처음에 양 나왔어. 그러면 양. 다음에 또 양 나왔네. 또 양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다음에 이게 하계가 완성된 거예요. 하계가 먼저다. 순서는 하계, 1 하계, 2 상계. 그래서 상계. 다음에 또 양 나왔네. 나왔네. 그러면은 이렇게 뇌천내장이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6효 지우고 초효 지우고 543, 432 잡으면은 여러분들의 일은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잡을 수가 있는 건가? 다 잡을 수는 있겠는데 다른 길을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까이 게 뭐 중요해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내 일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이 올바를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딱 하면은 일이 안 잡혀요. 근데 하물며 남의 거를 그건 어떤 뭐 좀 다른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단시를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단시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초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59초 이렇게 나오지 본 순간이 59초인데 본 중에 59초에서 60 이제 넘어가고 다음 뭐 19분 59초인데 20분 00초 01초 막 가면 이거 어디 잡을지 모르는 수가 있죠. 내가 딱 하고 딱 본 순간 본 그 초가 맞는 거다. 그게 내 생각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삼풍고네. 조금 지저분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 음양 구분하고 양은 구분하는 건 이미 시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
298쪽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펼쳐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봐야 돼요. 정하지 않고 대충 뭐 급해갖고 보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일을 두 번 봐서도 안 돼요. 한 번 얻은 결과는 거의 불변이에요. 그거는 10번을 봐도 불변인데 볼 때마다 다른데 그럼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10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면 그거는 그 결과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똑같을 거다. 상황 변화와 많은 노력 등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볼 수 있어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또 봐.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본다? 의미 없는 거죠. 노력이나 상황 변화 없이 반복됨은 무의미하다. 298쪽입니다.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 얻을 때까지 하는 것도 소용없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목적도 안 돼요. 그렇게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따르지 않으려면 뭐 개요사는 볼 필요가 없죠. 이제 개요사 301쪽부터인데 개요사라는 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말의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여기 개요사를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이 개요사 이거는 제가 책 만들 당시에 개요사가 이거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지금 출판사가 아니죠. 이때 출판사가 아주 유명한 출판사였어요. 김수현 작가하고 같이 책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 출판사에서 개요사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 책 페이지만큼 깊었을 거예요. 이게 개요사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완전 뭐 그냥 이런 딕셔너리 정도가 아니에요. 엔시클로피디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막 이런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요사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요사는 굉장히 여기에 그 내용이 권위천 그러면 304쪽의 권위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운수, 운세, 소원, 소망, 재물금전, 건강병세서부터 뭐 다음 장 사업경영까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나 되나요? 한 열 몇 가지 되죠. 이런 정도 이것만 나열을 했죠. 이것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딱 사람이 있으면 물론 생년월일이 있으면 뭐 그걸로도 또 보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요사는 이렇게 정도 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줄여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 요거에 억지로 대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좀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인 사람, 어떤 몇 월 며칠인 사람, 또 그 사람이 몇 년생인 거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공부가 좀 깊죠. 깊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시법을 의외로 제가 내용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뭐 계륵도 아니고 조조의 계륵 이야기만큼 뭐 그런 것 같아요.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이게 또 그러네. 근데 안 해서도 안 되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에 또 이거 아닌가. 더 깊게 나가자니 이건 뭐 1년까지는 안 가도 정말 몇 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게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단시는 그냥 단시표를 보시는 게 제일 속편하실 것 같고요. 저도 속편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번엔 좀 강의가 좀 오랜만에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사고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 아주 악랄한 그 외구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격을 좀 와가지고 제가 충분히 방어를 하고 제압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외구 몇 마리를 제거를 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유치원 과정에서 뭐 이제 뭐 좀 무슨 과정 이렇게 말하자면 뭐 말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 알만큼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어도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가죠. 압니다. 방송 보는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절대 내 앞에 이름을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사람도 알고 열심히 봐놓고 항상 그 손가락 도장을 찍는 걸 좋아하나 그렇게 밑으로 꾹꾹 해놓고 나가는 사람도 제가 알고요. 다 압니다. 몰래 왔다 몰래 사라진 사람도 알고요. 그래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더 안 떨어져 나갈 테니까 할 수 없어요. 몇 사람 때문에 더 시간 끌 수도 없고. 이제는 좀 깊은 내용을 좀 하랍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용 정말로 이건 뭐 저 이거 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그 정도까지는 못해고요. 따로 시간이 한번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좀 깊은 내용을 세세하게 하면서도 아주 종합으로 쫙 푸는 시간을 다음부터 한 20분 정도로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자주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이 방송이라면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그냥 얼쑤 좀 끝내야 되겠죠. 또 질문도 좀 또 한 질문 갖고서 또 방송을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거 사안사안마다 딱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서부터 상당한 시간 그리고 지난번 15강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운명도 중요하지만요. 아무리 현대생활이 모든 게 그 금화가 모든 뭐 사람들의 그 욕설까지도 다 멈춰주는 이런 세상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지만 이거 우리는 그래도 천민자본주의에 익숙하면 안 되죠. 외놈들의 그 천민자본주의 쪽에 그 외놈들의 그 천민자본주의 속에서 싹튼 친일 쪽들 얘네들의 그 더러운 자본주의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들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족 아닙니까? 이런 민족이 우리나라의 그 심지어는 애국가까지도 이 친일파가 만든 더러운 그 친일파뿐이에요. 뭐 히틀러 찬양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애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가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아리랑 민족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리랑이라는 거는 월드컵 때 보면은 신나게도 부를 수 있었고요. 애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었고 정말 애환이 담겼고 뭔가 모르는 우리 들으면은 눈물이 나고 속에서 용솟음 치는 힘이 나는 그런 곡 아닌가. 아리랑을 국가로 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아리랑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면은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 애국가라는 걸 부를 때 저 북한에서 아주 두드러기 나듯이 싫어하죠. 요새는 두드러기 소리도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러네. 정말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리랑을 우리가 국가라면 걔네들도 찍소리 못할 거 아닌가 싶고요. 전 세계가 아리랑을 다 아는 노래 아닌가. 아리랑에는 애환만인 것뿐 아니죠. 우리의 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아리랑을 다 이렇게 저렇게 불리지만, 아리랑을 만일에 축제에서 부른다면 축제처럼도 불릴 수 있어요. 슬픈 자리에서도 불릴 수 있고요. 어떤 한 맺힌 것도 되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하늘엔 별도 많지만 이내 가슴엔 잔별도,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근심도 많네. 이렇게도 되고요. 앞집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뭐, 이 해악도 되고요.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거든요. 이 아리랑 민족이 뭐 때문에 왜 뭐가 뭐 태백산맥이 어떻고 뭐 차령산맥이 노령산맥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소백산맥이니 따져가면서 그 산맥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땅, 이 땅에서 왜 여기서 동서가 갈리고 남북이 갈리고 중부에서도 우리는 핫바지네 하는 그 이상한 양반이 또 그러고 갔지만 그런 식으로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좌파니 우파니 이따위 소리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보수는 보수답지가 못하고 진보는 진보답지가 못하고 진보는 무슨 빨갱이보다 더한 빨갱이 같은 것도 있고요. 보수는 이건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어요. 성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기를 갖다가 일장기하고 같이 흔들고 왜 이 세계적인 장사꾼 나라 미국 성조기를 왜 같이 흔들어야 되는가?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한민족 아닌가? 코리아, 고려인 아닌가? 옆을 좀 볼 줄 알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면 너블리제 오블리주 책임이 있는 그런 부자가 돼야 돼. 책임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만한 내가 살고 있다는 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해서 월급 더 올려줘라. 월급,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근로자가 몇이나 됩니까? 다른 쪽에서. 억대를 받는 연봉자들이 뭔 노총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죽일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게 외국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말로는 꼭 뭐 비정규직이 어떻고 뭐 그 사람들 위하는 척하면서 지네 것만 챙겨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따위로 하면 결국에는 먹히는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놈들한테 이건 서로 우리 약점 잡힌 게 있으니까 해주고 그런 놈들은 또 그걸 약점 잡아서 해서 지네만 먹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 청년들 갈 데 없는 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많아요, 못된 놈들이. 옆 좀 보고 살자. 이 시간에도 옆을 안 보고 내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큰 코 다칩니다. 항상 옆 좀 보고 살자. 그렇게 살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짧게 하기도 하겠지만 자주 방송이 될 겁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댓글에 딴 얘기 쓰지 마시고요. 정말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 입술에 루즈 칠했네요. 뭐 이런 요따위 글 쓰는 사람들. 아이고 얄미워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루즈를 중이 루즈를 그런 거 쓰지 말고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얘기는 서로 나누고 또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 좀 답 좀 해주시고요. 아는 분이 답을 안 하면 이게 일일이 제가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과가 바쁘니까요. 그런 것 좀 서로 도우면 우리가 같은 요 학당 내에서
운명 학당 아닙니까? 이 학당 내에서 같이 공부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철학 단시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운명록의 진정한 따끈따끈한 맛을 볼 수 있는 이제 진짜 공부, 깊은 공부, 많은 공부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